한 개가 수백 번 구르는 것보다 호박이 한 번 구르는 게 낫습니다. 저배당 깜빡이로 돈 딸 수 있습니까? 경마는 돈 놓고 돈 먹기가 아니라 돈 놓고 배당을 먹는 갬블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경마팬 여러분, 고배당 사냥꾼 강민입니다. 7월 15일 토요경마 유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토요경마 편성 정말 재미가 있습니다. 강민이 계속 실전 변화를 째려보고 있는 강민의 관리마필 여러 마리가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노림수 있는 경주, 항상 그렇습니다만은 배당이 나와주는 경주를 승부처로 노리고 갑니다. 노림수 있는 경주는 오늘 승부 경주로 한번 강하게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15일 토요경마 노림수를 두는 승부처는 7경주, 8경주, 9경주, 10경주입니다. 7, 8, 9, 10, 7, 8, 9, 10 저렇게 4개 경주는 승부 경주로 반드시 붙어보셔야 되는 경주. 7, 8, 9, 10 이 4개 경주를 체크해 주시고 바로 1경주 본예상 해설에 들어갑니다. 7월 15일 토요일 1경주입니다. 국산마 육군 1000m 별정 경주 2세마 레이스입니다. 2세마 경주는 상금이 많습니다. 보통 육군 상금의 3배 정도 되는 3,420만원 1착 상금이 주어지기 때문에 출전하는 모든 마필이 이빠이 강공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당일 배당판에 인기 많은 7번마 마차부차, 5번마 모네플라잉, 6번마 더로즈 직전에 같이 졌던 이 3마리가 대끼리 준 대끼리로 팔릴 거고요. 주행심사 때 순발력을 보였던 8번마 아름다운 소풍이나 10번마 중전마마나 이런 놈들도 적당히 배당판에 바람을 불어줄 수 있는 상황이에요. 대가리를 어떤 놈으로 놓고 때리느냐가 중요한데 일단 한눈에 보기에도 발빠른 마필들이 많아요. 7번마 마차부차 같은 마필은 데뷔전부터 바로 실전 막권으로 노려서 14.3배를 압축 막권으로 적중을 했던 데뷔전부터 좋은 탄력을 보여줬던 마필인데 단순 선행이 아니고 외곽 선입을 쫓아가서 마지막 끝걸음을 살려냈다는 것이 경주 내용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놈이 선행을 가든지 간에 7번마 마차부차는 오늘 다시 한번 최적 선입 전개를 풀어갈 수 있는 조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7번마 마차부차 배당판에 머리로 팔릴 상황인데 웬만하면은 인정을 하고 공략을 하셔야 됩니다. 그 외에 나머지 마필들 뭐 6번마 더로즈라든가 8번마 아름다운 소풍이랄지 또 10번마 중전마마 이 3마리가 초반에 선두권 전개를 치열하게 펼칠 수가 있겠는데 6번마 더로즈는 직전에 선행을 나서고도 끝걸음이 무너졌어요. 물론 압박을 받는 구도긴 했습니다만 이번 경주도 선두권이 빡빡하게 흘러갑니다. 이제 실전 경험을 마쳤고 조금 더 뛰어줄 가능성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이런 게 인기마로 팔리는 상황은 아무래도 좀 조심스럽죠. 오히려 이 6번마 더로즈와 같이 뛰어서 졌지만은 5번마 모네플라잉 같은 마필은 직전 데뷔전에서 스타트도 좀 늦긴 했습니다만은 진로가 확 막혀버렸잖아요. 그러면서 뒤로 쭉 밀렸다가 마지막에 올라오는 끝걸음이 상당히 좋았던 마필입니다. 직전 경기는 원래 이철경 기수가 기승 예정이었는데 현장에서 김용근 기수로 갑자기 기승 기수가 교체가 되면서 인마 호흡적인 측면도 문제가 없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5번마 모네플라잉은 오늘 이편성에서는 강하게 읽어주시고요. 데뷔전을 치르는 마필 8번마 아름다운 소풍과 10번마 중전마마 요 두 마리를 비교를 해봤을 때는 그래도 8번마 아름다운 소풍의 기대치가 조금 더 있습니다. 그래서 8번마 아름다운 소풍까지는 관심권으로 가져가 주셔야 됩니다. 7번마 마차부차를 놓고 5번마 모네플라잉을 기본 막권, 7번, 5번을 기본 막권, 그리고 8번마 아름다운 소풍까지는 배당 막권으로 관심을 두셔야 되겠습니다. 7월 15일 토요일 2경주입니다. 국산마 육군 1300m 별정 경주입니다. 편성 자체가 너무나 약합니다. 뭐 딱히 믿고 때릴 만한 충막감이 보이질 않기 때문에 이런 경주는
조건, 경주 조건, 또 전개 상황의 변수 뭐 이런 부분들을 다른 경주보다도 좀 더 꼼꼼하게 살피면서 공략해 주셔야 됩니다. 당일 배당판에 인기 많은 10번마 세명칸, 6번마 탑나킹, 4번마 비바갤러퍼 저렇게 세 마리가 대끼리 준 대끼리로 팔릴 상황이고요. 5번마 인기 타투스나 7번마 초동레이스나 이런 놈들이 적당히 배당판에 바람을 불어줄 수가 있습니다. 2번마 헌터호크도 계속 실전 변화를 째려보는 마필인데 오늘은 이동진 기수, 감량 기수가 지금 제한장에 올라왔어요. 그런데 직전에 뛰는 모습을 보니까 강민이 이걸 좀 계속 째려봤던 그 강민이 생각했던 그런 전개가 나오질 않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으로 앞선을 좀 가야 되는데 최근 경기를 보면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번 헌터호크 같은 경우는 모래를 맞으면 안 뛰기 때문에 이것까지는 뭐 쳐다볼 수가 없죠. 대끼리로 팔린 마필이 10번마 세명칸이라는 마필인데 이게 뭐 능력이 월등하다라기보다는 상대 마필들이 약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인기몰이를 하는 그런 편성이에요. 직전 경주는 5.6배 뭐 큰 배당은 아니었습니다만은 그냥 인정하고 적중을 했는데 나름 잘 뛴 걸음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외곽 게이트로 밀렸고 또 1300m 첫거리 도전을 나선다는 부분이 아무래도 마음에 걸려요. 인기 1위로 팔리지만 인정하고 들어가기는 찜찜하다는 겁니다. 6번마 탑나킹이라는 마필이 기본적인 스피드는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쫓아가면서도 끈기를 보이고 있는데 특히 직전 경주는 스타트 자체가 이렇게 점프 스타트를 하면서 좋지 못했잖아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끝걸음이 나쁘진 않았는데 그런데 이 마필도 최근 두 번의 경주를 보면 그야말로 뭐 쥐어짰다고 봅니다. 5월 20일 경주도 보면 정말 그림 같은 전개, 최적 전개를 풀어갔던 그 내용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타고 3착에 머물렀던 주파 기록도 그렇게 좋지 못했던 경주 내용이 전부라고 판단되는 거죠. 4번마 비바갤러퍼라는 마필은 직전에 뛰는 내용을 보니까 1300m를 적응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2월 달에 입상을 했을 때는 1번 게이트에서 선행을 나서고 그것도 뭐 월등하게 빠른 선행은 아닙니다. 이렇게 코너를 돌면서 선행을 장악하고 버텨냈던 1000m에서 버텨냈던 마필인데 직전 경주는 1300에서 대하시도 느렸고 끝걸음도 많이 부족했다는 거죠. 근데 역시 편성이 이렇다 보니까 그나마 조금 앞선에 갈 수 있는 편성이다 보니까 인기말을 팔리는데 이것도 뭐 충막감은 아니죠. 조심스럽긴 합니다만은 강민이 이 7번마 초동레이스를 다시 한번 실전 마건으로 공략할 생각입니다. 이마필이 직전에 말 타는 걸 보면 1번 게이트에서 보통 1번 게이트 선행을 하면은 펜스를 붙여서 이렇게 돌잖아요. 근데 이 초동 레이스는 펜스를 붙여서 돌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안쪽에 있는 마필을 보내주고 그 한 발 외곽에서 도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초동 레이스는 주행 심사 때, 그러니까 2월 17일 때도 그랬고 또 4월 15일 때도 그랬고 5월 14일 때도 그렇고 내축으로 기대는 압박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 사이즈가 처지는 마필 같지는 않은데 내축으로 기대다 보니까 그 기대는 걸 제어하는 바람에 제대로 추진이 안 되는 그런 좀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던 마필 아니겠습니까? 직전 경주는 용군이로 안정을 교체를 하고 주문 자체가 안쪽으로 기대니까 외곽 선입에서 안쪽에 하나 쳐박아 놓고 그렇게 타는 주문이었어요. 그래서 1300m 물론 거리 적응력은 좋지 못했다고 보지만은 주파 기록이나 또 뛰었던 사이즈를 보면 7번은 초동 레이스가 이제부터는 여기서부터는 실전 마건으로 주목을 해야 된다. 배당 가치도 있는 마필이잖아요.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7번마 초동 레이스를 강민은 좀 더 세게 노려볼 생각입니다. 7번 놓고 4번, 6번, 10번 충분히 배당 환수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7 놓고 4번, 6번, 10번까지는 기본 막건으로 공략하는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7월 15일 토요일 3경주입니다. 국산마 6군 1300m 별정경주입니다. 당일 배당판에 인기 많은 1번마 금화포르테, 7번마 모어리치, 4번마 세라칸 이렇게 세 마리가 대끼리 준 대끼리로 팔릴 상황이고요. 3번마 통일대로나 6번마 히어로킹 이런 마필들도 배당판에 바람을 불어줄 수가 있어요.
이번 3경주를 분석을 하면서 일단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앞선이 강하지 않다는 겁니다. 앞선이 강하지 않다. 초반 선행은 3번마 통일대로나 4번마 세라칸이나 이 둘 중에 한 마리가 선행을 장악하고 나서겠지만은 끝까지 버틸 만한 지구력을 장담하기 어렵다. 그리고 이 3번마 통일대로는요, 이 모래를 맞으면 이건 안 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책에 전적에는 가려져 있습니다만은 이마필이 1월달 경주에서 모래를 맞고 그냥 뒤로 쭉 쳐졌다가 실격을 당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통일대로는 모래를 맞지 않는 전개를 풀어가야 입상을 기대할 수가 있겠는데, 바로 옆에 4번마 세라칸이라는 마필도 직전 1300에서 선행을 나서고 무너진 마필인데 쫓아가서는 1300은 어렵죠. 그러니까 되든 안 되든 밀고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 지구력이 부족한 또 모래 악벽 있는 이런 선행마 두 마리가 초반에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충돌을 안 한다 하더라도 압박을 받는 구도에서는 끝까지 버티기를 기대하기가 어려운 편성입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1번마 금화포르테와 7번마 모리치 이 두 마리가 인기마로 팔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1번마 금화포르테는 최근 경주에서 실전 막건으로 쳐다보지도 않았던 마필입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이 과천 경마장의 그 주로 흐름이 굉장히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뒤에서 올라오는 마필들은 맥을 못 추는, 계속해서 그렇게 빠른 주로 상황이 형성이 되다 보니까 계속해서 앞선에서 그냥 끝난, 그러니까 금화포르테의 최근에 뛰었던 경기를 보면 그냥 앞선사 따당으로 계속 끝나는 레이스였어요. 그래서 쳐다볼 수가 없었는데 오늘은 배팅권으로 가져가야 돼요. 오늘은 앞선이 강하지 않은 편성을 제대로 만난 겁니다. 마찬가지로 7번마 모리치라는 마필도 두 번의 경주에서 실전 막건으로 공략하지 않았는데, 직전 경주는 좀 외곽을 돌면서도 최대한 전개를 끌어올리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차로 3차게 머물렀는데, 그나마 출전하는 마필 중에는 가장 좀 안정적인 전력이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2주 만에 서둘러서 출전하고 있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강민이 좀 노리는 마필이 바로 옆에 있는 6번마 히어로킹이라는 마필입니다. 이 마필도 여기서는 되는 마필로 봅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앞선이 강하지 않은 편성을 오늘 제대로 만난 거예요. 4월 9일 경주로 보면은 인기 1위로 팔리고 깨졌는데, 정말 열심히 탔어요. 뭐 그냥 박으론 기수가 아주 뽕을 뽑은 겁니다. 이빠이 가서 깨졌는데 결정타가 나오질 않았죠. 그러니까 초반에 힘을 쓰면은 안 돼요, 이거는. 근데 직전 경주를 보니까 초반에 잡고 한 중위권 후미까지 이렇게 좀 느슨하게 힘 한 배를 하고 쫓아가서 마지막 끝걸음은 상당히 날카로웠던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선두권이 강하지 않은 편성에서는 6번마 히어로킹도 이 편성에서는 무시할 수 없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7번마 모리치는 전개 상황이 굉장히 유리하게 잘 풀릴 수 있는 마필이고요. 그리고 후차권에서 1번 금화포르테냐 6번 히어로킹이냐인데, 6번마 히어로킹의 배당 가치가 더 있죠. 그래서 7번 6번 또 7번 1번 구멍수를 넓게 갈 수는 없는 경주입니다. 그러니까 7번 모리치를 놓고 6번 1번 7, 6 주력 7, 하나 방어 뭐 이런 식으로 당일 배당까지 좀 꼼꼼하게 살피면서 공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7월 15일 토요일 4경주입니다. 국산모 5군 10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은근히 혼전도가 있어요. 당일 배당판에 인기 많은 4번마 센타포바와 5번마 다이아탑, 그리고 2번마 음악대장, 이렇게 세 마리가 거의 뭐 비슷하게 팔릴 수 있는 그런 분위기 같아요. 4번, 5번, 2번 세 마리가 준 대끼리 팔릴 상황이고, 1번마 베스트 술터랄지 또 9번마 일렉트릭 크롬이랄지 뭐 이런 놈들도 배당판에 바람을 불어줄 수가 있습니다. 2번마 음악대장은 직전에 순군전에 1700m의 첫거리 도전을 나섰는데, 이거는 뭐 걸음을 재보겠다는 의도였죠. 그래서 뭐 실전 막건으로 쳐다보지도 않았던 마필 완전하게 꺾었는데, 오늘은 다시 최단거리 1000m를 노리고 나오고 있고, 또 안쪽 게이트를 잘 뽑았습니다. 이 음악대장이 4월 15일 경주를 보면 안쪽을 파고 들어가면서 마지막 뚝심으로 자력 우승을 차지한 거거든요. 오늘 그런 전개가 그려지죠. 그래서 2번마 음악대장 관심권으로 가주셔야 되겠고, 5번마 다이아탑이 승군 이후에 최근 두 번의 경주에서는 물론 깨지긴 했습니다만 착차는 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승군전이었던 5월 21일 경주 만만치 않은 편성이었는데 거의 2차권에서 뭉쳐오는 그런 모습이었고 직전 경주도 바로 그런 큰 착차 없이 깨졌던 그런 내용인데 무조건 더 뛴다고 봅니다. 특히 직전엔 1200에서 마지막 그 결정타가 나오질 않았거든요. 오늘은 줄어든 경주 거리에서는 오버마 다이어탑도 이 편성에서는 봐야죠. 자, 그런데 4번마 센타포바가 사실 기본 사이즈는 여기서 제일 센 놈이라고 봐야죠. 지금 전적에는 가려져 있습니다만은 이게 작년 10월이죠. 그러니까 작년 10월 달에 선행을 나서고 결승선에서 그냥 뒤를 힐끔힐끔 그냥 쳐다보면서 아주 여유가 많았던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또 2월 29일 경기에서는 이게 채찍을 놓쳤죠. 결승선에서 채찍을 놓치면서 아쉽게 또 3착에 머물렀던 그런 내용도 있는데 직전에는 출전 공백이 길어졌고요. 정상 컨디션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상대들이 은근히 또 강했잖아요. 그 편성에서 3차까지 왔는데 경주 내용은 나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4번 센타포바가 오늘 이 편성에서는 그냥 단독 선행입니다. 4번 센타포바는 선행을 나서는 센타포바는 최단거리 1000m에서는 무조건 강하게 읽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4번만 센타포바 4번 센타포바를 배팅이 중심에 두고요. 6번마 환희의 순간도 강민은 이거 재밌는 말로 봅니다. 이게 예전에 그 2세 마필 때에 그러니까 이게 예전엔 과천시설관리공단이 네 소속이었거든요. 지금 과천시청인데 그때 데뷔 초까지만 하더라도 마방 기대치가 상당했어요. 이게 뭐 3세마 무슨 대상 경주까지도 기대했던 그 마필이에요. 근데 뭐 이미 한계를 드러낸 전력이긴 하지만은 어쨌거나 4군까지 올라갔다 강등이 된 마필 아니겠습니까? 이런 놈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똑같이 강등이 됐지만은 7번마 드래곤 빌리지는 발주 대시가 굉장히 느립니다. 반면에 이 환희의 순간은 기본적으로 스피드가 있어요. 작년 가을에도 선행을 하고 이게 한 바퀴 뺑 잡아 돌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6번 환희의 순간까지는 요거는 고배당으로 관심을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가리를 어떤 놈으로 놓고 가느냐가 중요한데 4번 센타포바를요 감각에 읽어주셔야 됩니다. 이번 경주에서는. 그러니까 4번 놓고 5번 그리고 6번 2번 뭐 대끼리 준대끼리 준준대끼리 뭐 준준준대끼리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어쨌거나 4번 센타포바를 놓고 가는 것이 이번 경주 포인트가 되겠고요. 2번, 5번, 6번 다 가능성 있는 마필인데 배당 마라손 6번 환희의 순간까지도 관심권으로 살펴볼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7월 15일 토요일 5경주입니다. 혼합 4군 10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당일 배당판에 인기 많은 9번마 신돌격과 7번마 에마비상이 깜빡이로 팔릴 상황이고요. 6번마 바이오매직 또 4번마 역전의 우승 3번마 금화 클리프까지도 배당판에 바람을 불어줄 수 있는 편성입니다. 9번마 신돌격과 7번마 에마비상 깜빡인데 깜빡이를 무시할 수 없는 경주예요. 지금 요 9번, 7번 요 두 마필의 능력이 월등하게 좋아서라기보다는 상대마가 없습니다. 9번마 신돌격은 직전에 순군전에 1200 첫거리 도전이었는데 강민이 삼복승식의 충마로 가져갔어요. 삼복승식의 충마로 놓고 배당이 9배짜리였는데 딱 두 방으로 적중을 했던 그 레이스 아니겠습니까? 가장 좀 불안하게 생각했던 경주 전개가 직전에 그대로 풀린 거예요. 그래서 복승식보다는 삼복승식이 안전빵이라고 보고 직전 이제 삼복승식으로 노려서 적중을 했는데 1번 게이트에서 초반에 선행을 나섰는데 선행을 뺏겨버렸으니까 선행을 내주고 쫓아가는 전개를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두권이 빠른 페이스에서 3착에 머물렀다는 거죠. 그런 전개 상황을 강민이 머릿속에 그렸기 때문에 복식보다는 오히려 삼복승식이 안전하다 그렇게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어쩌나 9번마 신돌격은 오늘은 줄어든 1000m 경주거리는 앞장 승부도 가능하지만은 에마비상을 7번 에마비상을 보내주고 쫓아가도 바로 외곽선 입전기를 풀어갈 수 있죠. 5월 21일 경주처럼요. 그렇게 타면 됩니다. 9번마 신돌격은 강하게 읽어주시고 이 에마비상이 예전에 그 34조 신우철 주계사 정력 퇴직하신 그 정년 퇴직하신 그 신우철 주계사 마방이 있을 때도 정말 배당판 바람이 어마어마하게 불었던 마필이죠. 예전에 이게 또
그 서도수 기수가 탔던 걸로 기억이 나긴 하는데 어쨌거나 뭐 그랬던 마필인데 이 MR비상은 푸다닥 거리다가 꺼지는 마필이에요. 그러니까 선행을 가면은 스타트는 굉장히 좋은데 자동방으로 그냥 무너지는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그런데 이 최근 경기를 보면 걸음이 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5월 20일 경기를 보면은 스타트가 늦었거든요. 살짝 좀 점프하면서 스타트가 늦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안쪽을 째고 올라오는 걸음이 굉장히 좋았고 직전 경기도 스타트 능력 좋았는데 외곽에서 선행을 가려는 의지가 없었습니다. 쫓아가면서도 3차까지 왔는데 끈기가 정말 많이 보강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7번마 MR비상과 9번마 신돌격 인기마녀 2마리 무시할 수는 없는 깜빡입니다. 6번마 바이오매직은 주행심사 때 내축으로 좀 제어를 하면서 그 내사기가 있어요. 그래서 요건 좀 못 믿는 그런 상황이고 4번마 역전행성은 또 너무 느리죠. 발주대하시가 느리다 보니까 이 1000m에서는 뭐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데뷔전을 치르는 이 3번마 금화 클리프라는 마필이 주행심사 기록 자체는 좋지가 못해. 1분 5초 오니까 턱걸이 기록이죠. 그런데 경주 내용적으로 그냥 가는 대로 붙들고 타면서 모래를 많이 맞아보는데도 모래에 대한 반응도 나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삼복 승식, 그러니까 3차권의 승식을 활용을 해본다면은 3쌍승이나 3복승이나 뭐 복연승이나 3번마 금화 플리프가 오히려 매력 있는 마피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9번마 신돌격, 7번마 MR비상은 거의 뭐 한 방으로 봐야 되는 경주고 3차권에서 3번마 금화 플리프까지도 관심을 두셔야 되겠습니다. 7월 15일 토요일 6경주입니다. 국산마 4군 13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당일 배당판에 인기 많은 10번마 메가히트, 11번마 케이킹, 3번마 당대걸작 이렇게 세 마리가 대끼리 준대끼리 팔릴 상황이고요. 더 나가서는 승군전을 치르는 8번마 어게인시나랄지 또 9번마 대행대박이랄지 뭐 이런 놈들도 배당판에 바람을 불어줄 수가 있는 경주입니다. 이 10번마 메가히트가 승군전이긴 합니다만은 이거는 꺾을 수가 없는 마필이에요. 데뷔전부터 강민이 실전 막건으로 아주 강하게 노렸던 마필 아니겠습니까? 이 대가리로 놓고 메가히트의 엑셀런트 퀸이었죠. 41.3배를 압축 승부 막건 때려 먹었고 6월 4일 경주도 뭐 6.3배 큰 배당은 아니었습니다만은 충마 놓고 때렸습니다. 그리고 직전 경주도 실전 막건으로 노리면서 데뷔 이후 지금 3연타를 때리는 경주 내용이 너무나 좋아요. 아직 한계를 드러내지 않은 전력입니다. 지금 승군전에 선두권이 빠르게 흘러가는 페이스에서 그동안 뛰었던 상대들보다 강한 편성을 만난 건 맞아요. 하지만 직전에도 뛰는 거 보니까 그냥 계속 외곽을 거리 손해를 많이 보면서도 마지막 뚝심이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자, 이런 놈들은 한 번 더 가져가야 됩니다. 감량 조건도 좋고요. 오늘도 앞선이 강하지 않은 해볼 만한 편성을 제대로 만난 거예요. 반면에 이 3번마 당대걸작이 아마도 여기서 뭐 대끼리 내지는 준대끼리로 팔릴 것 같은데 지금 안쪽에서 선행을 갈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에 많이 팔리거든요. 그리고 1300으로 줄어든 경주거리도 분명 유리한 조건인 것은 맞습니다. 자, 근데 이마필이 입상했을 때 보면 그러니까 4월 29일 경주에 강민이 14배짜리를 때려 먹었을 때 보면 3코너부터 선행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타트 자체가 월등하게 빠른 마필은 아니고 밀어서 또 무빙성 전개로 앞선을 치고 나서는 그런 마필이죠. 그러니까 6월 24일 경주 직전 경주도 보면은 외곽에서 몰아가지고 1코너, 2코너에서 넘어가면서 선행을 간 거예요. 근데 오늘은 초반 선행이 가장 빠른 마필은 8번마 어게인시나 또 예전 순발력이 보면은 6번마 월드마커도 뭐 감량 기수 태워놓고 여기선 선행을 쏠 수도 있고 이게 선두권이 좀 빡빡하게 북적북적하게 흘러갈 수 있는 레이스라는 거죠. 그래서 3번 당대걸작의 전개는 일단 직전보다도 좋지는 못하다 이렇게 판단되고요. 경주 거리가 줄어서 유리한 건 맞습니다만 깜빡이로 공략할 만한 그런 마필은 아니지 않나, 좀 조심스럽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외곽의 11번마 케이킹이라는 마필도 직전 경주에 3착에 머무르긴 했습니다만은 경주 내용적으로 나쁘진 않았어요. 다만 오늘도 지금 외곽으로 밀려있다는 것이 그게 마음에 걸려요. 그러면 대끼리 준대끼리 3번 11번이 대끼리 준대끼리 팔 텐데 이런 마필들보다는 뭔가 좀 대안 막건을 찾아보고 싶다는 건데요. 4번마 영스톰이 직전 순군전에 좀 어설프게 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지막 끈기가 있었던 그런 내용이죠.
4번마 영스톰, 4번 영스톰도 배팅권에 가져갑니다. 이 마필은 일단은 그 안쪽으로 기대는 악벽을 얼만큼 적절하게 제어하느냐, 그게 관건이에요. 그래서 배당 마라서는 4번 영스톰. 5번마 천양이라는 마필도 이게 예전에 47조에 있던 마필이죠. 근데 이 마필도 데뷔 초에는 정말 기대치가 상당히 컸던 마필이거든요. 아직 한계를 드러내지 않은 전력으로 강민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8번마 어게인시나도 순군전이긴 합니다만 직전에 뛰는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여력감이 많은 거예요. 특히 4월 8일 경주 그때 3차기에 머물렀을 때 보면은 스타트 자체는 빠르지 않았는데 어쨌거나 중속을 뽑아 올리면서 결국 선행을 뽑아 나서는 그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8번마 어게인시나와 6번마 월드마크 뭐 이런 마필들 앞선에서 전개를 풀어갈 수 있는 상황에서는 8번마 어게인시나도 여기서는 뭐 무시할 수 없는 오늘 감량 조건까지 굉장히 좋잖아요. 이것도 봐줘야 됩니다. 그래서 10번마 메가이트를 놓고 굳이 뭐 인기마보다는 후차권에서는 좀 배당이 엮여들 가능성이 높은데 그 대상은 4번 영스톰, 5번마 천양, 8번마 어게인시나까지는 관심권으로 살펴볼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7월 15일 토요일 7경주입니다. 국산마 5군 17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배팅 강도 올려서 강하게 노리는 중반부 승부 경주입니다. 이변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당일 배당판의 인기 많은 10번마 프라이빗 파크, 4번마 슈퍼트릭, 그리고 안쪽에 2번마 한성킨 이렇게 세 마리가 대끼리 준 대끼로 팔릴 상황이고요. 더 나가서는 1번마 빅스카이나 3번마 드림시티라든가 뭐 이런 마필들도 배당판 바람을 많이 불 수 있어요. 5번마 스피드코어 뭐 이런 마필들. 이번 7경주를 승부경주로 노리고 가는 이유는 지금 언급해드렸던 인기 마필들이 다들 불안 요소가 있어요. 깜빡이로 팔릴 수 있는 10번마 프라이빗 파크는 강민의 관리 마필 아니겠습니까? 이게 4월 1일 경주에서 4월 1일 경주 이거를 승부지 대가리에 서놓고 프라이빗 파크의 과천원대를 승부 막건으로 88.7배를 아주 이빠이 조져 먹었습니다. 그때 당시 뭐 어설프게 팔린 인기바, 뭐 손오공 같은 거 완전히 그냥 카트를 해버리고 아주 그냥 88.7배를 지져 먹었던 아주 좋은 기억이 있어요. 자, 그런데 그 뒤로 최근 두 번의 경주는 이게 인기마로 팔렸는데 전개 상황의 불안 요소를 강민이 분명하게 말씀드렸죠. 오늘 부산에서 이호식 기수가 올라와서 뭐 당연히 강승부입니다. 뭐 배당팔에 어마어마하게 인기몰이가 될 그런 상황이지만 강민이 이번에도 10번마 프라이빗 파크를 충마로 놓고 갈 생각이 없어요. 자, 이 마필은 치명적인 약점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오늘은 오늘 이 편성에서는 충마로 인정할 수가 없어요. 부러질 수 있는 인기 마필입니다. 자, 강민이 여기 이번 경주에서 노리고 가는 충마는 인기도에서 정말 많이 밀려 있어요. 인기도에서 한 5위권, 6위권 그 이하로 될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편성을 제대로 만난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노려야 되는 복병마가 있고 좀 거품기 많은 불안한 인기마가 한 두세 마리 정도 보입니다. 프라이빗 파크를 제외하고 나머지 마필 중에도 배당판에 헛바람을 불어줄 마필 강민은 뭐 과감하게 카트 처리할 거예요. 그런 마필들도 있기 때문에 결국 인기마 불안하고 복병마를 놓고 가는 경주는 배당이 연결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7경주는 확실하게 챙겨 먹도록 하겠습니다. 배당도 두둑하게 나와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번 7경주 기대를 성원을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7월 15일) 토요일 8경주입니다. 국산마 3군 17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연이어서 배팅 강도 올리는 승부 경주입니다. 당일 배당판에 인기 많은 2번마 대보배, 3번마 다이돌핀, 7번마 로켓킨 저렇게 세 마리가 대끼리 준 대끼리로 팔릴 상황이고요. 외곽이 10번마 컴퍼스라든가 또 4번마 아르고 플라잉이라든가 뭐 이런 놈들도 배당판에 바람을 불어줄 수가 있어요. 그 외에 나머지 마필 중에는 뭐 딱히 눈에 띄는 놈이 없습니다. 이 5번마 쌩쌩돌이도 적당히 배당판에 바람을 불어줄 수가 있을 텐데 이거는 뭐 간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뭐 미련을 두고 싶지 않네요. 이게 4월 23일 경주에서 이 복귀가 잡혀 있기 때문에 제가 직전 경주도 좀 고배당으로 노려봤던 마필인데 뭐 이런 놈들까지 배팅권에 가져가기는 어렵습니다.
자, 이번 8경주는요. 지금 언급해뒀던 인기마 2번, 3번, 4번, 7번, 10번. 자, 이렇게 인기마 5마리를 말씀드렸는데 이 5마리 중에서 2마리를 완전하게 꺾고 가는 승부입니다. 대끼리에 포함된 마필도 여기서는 세게 보지 않아요. 여기서는 딱 3마리로 압축합니다. 딱 3마리. 그리고 외곽에 있는 10번마 컴퍼스 같은 경우도 직전에 그 특별 경주죠. SLTC 트로피 그 특별 경주에서 뛰었기 때문에 혹시 공부 안 하는 예상가들은 이게 뭐 직전 경주 특별 경주에서 뛰어가지고 뭐 쎘니 어쨌니 그렇게 떠들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예상가들은 정말 공부 안 하는 예상가니까 그런 애들 얘기는 듣지 마시고 이 특별 경주와 대상 경주도 등급이 있는 겁니다.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입니다만은 이 컴퍼스가 뛰었던 직전 경주 이 SLTC 트로피 특별 경주는 앞말들만 뛰는 경주였어요. 앞말들만 뛰는 한마디로 편성 자체는 굉장히 약한 편성이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0번마 컴퍼스가 직전에 특별 경주에서 입상을 하긴 했습니다만 워낙 또 여유가 많았긴 했습니다만 오늘은 부담 중량 늘고 외곽으로 밀려있는 조건에서 상대적으로 조금 덜 팔릴 그런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어쨌거나 이번 8경주는요. 깜빡이 대끼리 팔리는 마필 중에 그냥 꺾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직전 경주도 내용 있게 말씀드렸고 그래서 이번 8경주는 딱 3마리를 놓고 가져가는데 그 중에서도 대가리 세워놓고 때리고 받치고 중배당입니다. 중배당 승부막건 강하게 때립니다. 이번 8경주는 뭐 크게 대박을 노리는 경주는 아닙니다만 정말 자신있게 붙어보는 경주예요. 이번 8경주 승부 경주 기대를 많이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7월 15일) 토요일 9경주입니다. 혼합 3군 14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연이어서 배팅 강도 올리는 승부 경주입니다. 당일 배당판에 인기 많은 10번마 삼성불패, 6번마 클리너 피어로, 4번마 성파 이렇게 3마리가 대끼리 준대끼리로 팔릴 상황이고요. 5번마 스모키 베일이나 또 2번마 일진화랑 이런 놈들도 적당히 배당판에 바람을 불어줄 수 있는 경주입니다. 이번 9경주를 승부 경주로 노리고 가는 이유 충마에 대한 확신입니다. 충마에 대한 확신. 자, 오늘 2편승에서는 무조건 놓고 사야 된다. 충마에 대한 확신이 있고 또 인기마에 대한 불안 요소도 있어요. 지금 적당히 팔리는 마필들이 많은데 직전에도 강민이 또 인기마로 팔렸어도 걷어냈던 그런 마필도 있고요. 그런 놈들이 여기서 또 인기마로 팔리는데 분명히 꺾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고배당은 아니지만은 대가리를 확실히 세워놓고 압축해서 한 방을 때릴 수가 있는 경주입니다. 한 방 때리고 맥시멈 때리고 받치는 두 방 전략 중배당으로 압축 승부를 때려 먹을 수가 있습니다. 4번마 성파와 6번마 클리너 피오로가 4월 30일 날 2마리가 같이 뛰어봤죠. 근데 그때 당시는 성파가 이겼어요. 근데 부담 중량 조건을 계산해 보면 4번마 성파가 그때 당시보다는 유리한 조건은 아니라고 봅니다. 뭐 이런 여러저리 그런 뭐 잡다구리한 그런 조건들까지 좀 살펴보면 여기서는 한방 승부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9경주는 8경주에 이어서 9경주 연속해서 중배당 승부막건 확실하게 챙겨 먹도록 하겠습니다. (7월 15일) 토요일 10경주입니다. 혼합이군 14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짭짤한 중고배당 막권을 강하게 노리는 승부 경주입니다. 당일 배당판에 인기 많은 8번마 전무후무, 10번마 위즈스피드, 2번마 수성 캡틴 이렇게 3마리가 대끼리 준대끼리 팔릴 상황이고요. 9번마 절묘한 선택이랄지 또 5번마 히든 인디언 안쪽에 1번만 나이트 후드 뭐 이런 놈들도 배당판에 바람을 불어줄 수 있는 경주입니다. 이번 10경주는 저배당으로 끝나는 레이스가 아닙니다. 쉽게 저배당 깜빡으로 끝날 편성이 아니에요. 8번마 전무후무가 최근 2연타를 때리는 경주 내용이 정말 좋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이게 배당판에 깜빡이를 뚫어놓고 나올 텐데
직전 경주는 1800m이긴 했습니다만 선행을 했기 때문에 그 정도 뛸 수 있었다고 봐야 되거든요. 자, 오늘은 안쪽에 1번만 나이트후드도 빠르고 2번만 수성 캡틴도 빠릅니다. 8번 게이트에서 전무후무가 과연 여기서 선행을 뽑아 나설 수 있느냐? 쉽지 않다고 보죠. 쫓아가는 전개를 했을 때는 4월 22일 경주 지금 같이 뛰고 있죠. 히든 인디언과 위즈 스피드 뭐 이런 마필들에게 졌던 경주 내용이 있습니다. 물론 승군전이라서 살짝 덜 간 것도 있습니다만은 경주 내용적으로 전무후무가 월등하게 앞서는 사이즈다. 그렇게 평가하기 어렵죠. 근데 이 최근 두 번의 경주를 선전을 하다 보니까 이런 놈들이 인기마로 팔리거든요. 강민이 8번마 전무후무를 충마로 놓고 갈 생각이 없어요. 8번마 전무후무를 자력으로 때려잡을 마필이 강민 눈에는 여러 마리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10경주는 저배당 깜빡이 아닙니다. 중배당을 기본 승부로 때리고 중고배당 막건까지 엮어가면서 두둑한 배당으로 확실하게 챙겨 먹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를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7월 15일 토요일 11경주입니다. 혼합 1군 12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마지막 경주는 상당히 조심스러운 경주입니다. 대가리는 세워놓고 때릴 수가 있어요. 당일 배당판에 인기 많은 7번마 최강실러가 배당판에 올 머리로 팔릴 상황이고요. 올 머리는 아니더라도 일단 배당판에 주름을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1번마 올웨이즈 위너, 4번마 후리바람, 8번마 파랑주의보 이렇게 세 마리가 뭐 대끼리 준대끼리 준준대끼리 그 다음 수는 뭐 6번마 다이나믹 질주라든가 5번마 원더볼트 뭐 이런 것들도 배당판에 바람을 불어줄 수가 있어요. 이 7번마 최강실러는요 지금 59kg의 부담 중량 아니겠습니까? 직전에 파랑주의보와 같이 떴는데 파랑주의보에게 졌어요. 근데 파랑주의보는 직전보다 부담 중량이 3kg가 빠진 겁니다. 그리고 최강실러는 부담 중량이 1kg가 늘어난 조건이니까 4kg의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직전에 파랑주의보가 졌는데 오늘은 4kg나 파랑주의보보다 더 달았다. 이런 조건을 계산해 보면 파랑주의보가 7번마 세강실러를 다시 한번 이길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물론 그게 뭐 그 생각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강민의 이 7번마 최강실러는 능력마를 의심을 하지 않습니다. 이건 능력마예요. 능력마. 사실 직전 경주는 베스트 컨디션은 아니었는데 기본 사이즈로 이게 팔렸던 거거든요. 근데 4월 23일 경주에서는 강민이 쌍승식 대가리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복승식은 의미가 없다. 무조건 쌍승식, 무조건 쌍대가리 놓고 25.5배를 승부 막건으로 조져 먹었던 마필 아니겠습니까? 데뷔 초부터 강민이 이 마필은 1200에서는 무적이다라고 계속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작년 SBS 대상 경기에서도 강민이 이걸 최강실로 충마로 놓고 그때 부산 페르드 포모로이죠. 페르드 포모로이와 또 승부로 열 몇 배짜리 14배인가 하는 걸 조져 먹었고 재작년에는 그 아시아 챌린지컵에서 말레이시아 또 일본 이런 말들이 출전했던 그 경기에서도 강민이 최강실러를 충마로 놓고 강하게 노렸는데 엘파드리노인가 그 마필과 동반 입상했잖아요. 1200에서 그만큼 이 최강실러는 1200에서는 정말 강해요. 사실 직전 경주도 파랑주의보가 잘 뛰었다고 봐야지 최강실러가 못 뛴 건 아닙니다. 그리고 페이스가요. 직전 경주 페이스하고 이번 경주는 분명 달라요. 이 최강실러가 오늘은 그렇게 좀 중위권에서 전개를 풀어가지 않습니다. 오늘은 바짝 앞선에 붙여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초반에 선행을 노릴 마필이 굉장히 많죠. 뭐 1번 올웨이즈 위너라든가 창세라든가 파랑주의보 그 외에도 대부분의 마필들이 선행마가 포진되어 있습니다만 자 오늘은 뒤에서 그렇게 느슨하다는 표현이 좀 그렇게 합니다만은 많이 밀리지 않는 그러니까 선두권에 바짝 붙여가는 그런 전개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7번마 최강실러는 여기서는 59kg의 부담 중량이라도 강민은 인정하고 갑니다. 이걸 꺾을 수는 없어요. 자 반면에 지금 후차권에 붙여먹을 마필들 중에서 불안한 인기마가 있는 거예요. 제가 나올 때마다 꺾어드리는 불안한 인기마가 이번에 또다시 배당벌에 헛바람을 불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마지막 11경주는요 저배당으로 끝나는 레이스가 아니에요.
물론 뭐 크게 배당을 노리는 경주도 아니고 최강실러가 배당권의 중심을 잡아줄 테기 때문에 뭐 빨갱이 배당이 여러 구멍이 뚫릴 수는 있습니다만 지저분하게 두 방 세 방 가져가서는 답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마지막 11경주는 한 방 막건에 배팅의 힘을 실어서 때려야 되고요. 그리고 딱 한 마리만 더 받치면서 안전하게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11경주는 7번번 최강실러를 놓고 가는데 인기마 중에 정말 불안하게 볼 마필, 그리고 상대적으로 좀 덜 팔리는 마필 중에서 오늘은 무조건 강하게 노려야 될 마필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현장감을 살리면서 깔끔하게 적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7월 15일 토요 경마 UC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경마팬 여러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민은 잠시 후에 일요 경마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